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그 안에 AI 칩을 움직이는 메모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월스트리트 15년 차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블룸버그 단말기 앞에서 얼어붙은 이유.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년 만에 주가 125% 폭등, 시총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4년 SK하이닉스에게 69대 13으로 참패했던 HBM 경쟁. 그런데 2026년 완전히 달라진 풍경. 점유율 35% 대역전, 영업이익 100조 원, 외국인 1년간 10조 원 순매수. 이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해냈습니다. 엔비디아조차 인정한 HBM사의 충격적 기술력. 미국도 중국도 따라올 수 없는 K반도체의 저력.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날아온 충격 리포트, 그 대역전극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2026년 1월 2일 아침 제 사무실 블룸버그 단말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2만 8,500원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7.17%나 폭등한 겁니다. 상장 이후 사상 최고가였죠.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15년간 반도체 섹터를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JP모건의 수석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웬만한 시장 변동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1년 전 삼성전자 주가가 5만 3,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만 8,400원입니다. 정확히 140연 중 4% 상승한 겁니다. 단 1년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뛴 겁니까? 시가총액을 계산해봤습니다. 318조 원이 760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442조 원이 증가한 겁니다. 한화로 442조 원입니다. 저는 동료 애널리스트에게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 맞아? 시스템 오류 아니야?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이클, 이거 실제야. 외국인들이 1년간 10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어. 압도적인 1위 종목이야.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199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폭이라는 보고서가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IT 버블 시절 이후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런던 지사 책임자였습니다. 톰슨, 삼성전자 긴급 보고서 준비해. 고객들이 난리야. 다들 왜 이렇게 오르는지 물어봐. 저는 대답했습니다. 24시간 드리면 분석 완료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과거 보고서들을 꺼냈습니다. 2024년 말 제가 쓴 보고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HBM 경쟁에서 고전지속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장악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당분간 격차 해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런데 뭐가 바뀐 겁니까? 저는 최근 3개월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파운드리 수주 22조 8천억 원, 구글 TPU 공급 확대, HBM 수 주도권 확보 기대.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HBM4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HBM4에서 뭔가 일어났구나. 그날 저녁 JP모건 회의실에 긴급 소집됐습니다. 아시아 담당 임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목표주가 올려야 해. 경쟁사들이 다 17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어. 17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에서 또 3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HBM4야. 2026년 영업이익이 100조 원 육박할 거래.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인천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월스트리트에서는 하나의 정설이 있었습니다.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지배한다. 숫자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2025년 1분기 SK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은 69%였습니다.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혼자 가져간 겁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겨우 13%였습니다. 저는 당시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HBM3에서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어렵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크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2월 업계 최초로 HBM3 12단을 개발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앞섰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몇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통과 소식이 없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수율 문제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발열이 심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공급받는 HBM3 물량의 75% 이상을 SK하이닉스가 담당했습니다. 완벽한 독점이었죠. 2025년 광로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이천 포럼에서 한 말이 기억납니다. 문 닫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2025년에 디램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40년 만에 삼성전자를 넘어선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이 이랬습니다. 만년 2위 SK하이닉스, 거인을 넘어서다. 저도 그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제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 비중을 늘리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평택 공장 주변에 장비 반입이 급증한 겁니다. 위성사진 분석업체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평택 캠퍼스 P4 라인에 대규모 투자 진행 중. 용도 불명.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삼성이 뭘 하는 거야? 글쎄, 파운드리 투자 아닐까? 하지만 직감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대만 TSMC를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업계 상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메모리입니까? 저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녹취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전영현 DS 부문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내년 D램과 낸드를 완판했습니다. HBM 공급 협의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HBM 공급 협의를 완료했다? 어느 고객에게입니까? 엔비디아입니까? 저는 메모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에서 뭔가 준비 중. HBM 관련 가능성 높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HBM4라는 걸 말입니다. 2025년 10월 반도체 업계를 뒤흔드는 보고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HBM4 수율 90% 달성. 저는 그 보고서를 보고 커피를 쏟았습니다. 수율 90%라니요? HBM-C에서 그렇게 고전하던 삼성전자가 차세대 제품인 HBM4에서 수율 90%를 달성했다는 겁니까? 저는 즉시 삼성전자 내부 소식통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거 확인된 정보야? 마이클, 이거 진짜야. 일시 디램 개발팀한테 자사주 4억 8천만 원어치 줬어. 특별 포상이야. 4억 8천만 원입니다. 한 팀에게 줄 포상치고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성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기술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 적용한 기술은 이랬습니다. 10나노미터급 6세대 디램 공정, 일명 1C 공정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5세대인 1B 공정을 쓰는 동안 삼성전자는 한 세대 앞선 6세대를 적용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베이스다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대만 TSMC의 12나노 공정을 쓰는데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 4나노 공정으로 만든 겁니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4나노가 12나노보다 3배 미세합니다.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HBM4는 초당 11.7기가비트의 속도를 냈습니다. 업계 최고 성능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4 SIP 테스트 최고점 획득, 엔비디아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경주 에이펙 서밋에서 한 말이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HBM3와 HBM4 핵심 협력사입니다. HBM4 핵심 협력사라고 직접 언급한 겁니다. 저는 손을 떨며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삼성전자 HBM4로 게임 체인저 등극.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마이클, 진짜야? SK하이닉스를 따라잡았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따라잡은 게 아니야. 기술적으로 앞섰어. 일시 공정과 4나노 베이스다이는 SK하이닉스가 못 따라와. 그날 밤 뉴욕 증시에서 삼성전자 ADR이 급등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NRDK 연구센터에서 2년간 준비한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2025년 12월 26일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발표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026년 2월 HBM4 세계 최초 동시 양산. 세계 최초입니다. 한국의 두 기업이 차세대 HBM을 동시에 양산한다는 겁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크론은 2026년 2분기에나 양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보다 최소 3개월 늦는 겁니다. 저는 그날 아침 긴급 전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전 세계 AI 반도체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비는 2026년 하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HBM4를 공급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뿐입니다. K 반도체의 기술 초격차였습니다. 저는 생산 능력을 비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월간 D램 생산 규모는 65만 장입니다. SK 하이닉스는 55만 장이죠. 더 중요한 건 HBM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월 17만 장, SK 하이닉스가 월 16만 장입니다. 합치면 월 33만 장입니다. 글로벌 수요를 거의 독점할 수 있는 물량이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공급망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루빈 출시 일정, 한국 업체들 양산 시점에 맞춘 거 맞죠?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우리한테 선택지가 있었나? 삼성과 SK 없으면 루빈 못 만들어.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조차 한국 기업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규모를 계산했습니다. 2026년 HBM 시장은 480억에서 500억 달러, 한화로 약 68조 원에서 71조 원 규모입니다.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20%에서 2026년 30% 이상으로 급증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 기업 둘이 나눠 먹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한국이 세계 AI 인프라의 심장을 쥐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미국이나 중국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소 3년은 걸려. HBM은 단순 기술이 아니야. 수율, 패키징, 테스트 노하우가 다 필요해. 그걸 삼성과 SK가 10년 넘게 쌓아왔어. 대만 TSMC조차 HBM4 베이스 다이 공급을 SK 하이닉스에게 협력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K 반도체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6년 1월 증권가 보고서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KB증권 보고서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삼성전자 HBM 점유율 16%에서 35%로 급등 전망. 35%입니다. 단 1년 만에 점유율이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겁니까? 저는 김동원 KB증권 리서치 본부장 보고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상반기 엔비디아 HBM4 공급망 진입 확실 시 HBM 매출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26조 원 예상, 26조 원입니다. 한 제품군에서만 26조 원을 번다는 겁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57%에서 50%대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었습니다. 여전히 1위지만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마이크론은 21%에서 20%로 정체됩니다.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저는 노무라 증권 보고서도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 추가 생산 능력 대부분을 HBM4용 일시 공정에 배정. 엔비디아 품질 인증은 2026년 1월 완료 가능성 높음. 1월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뜻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매수 적극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JP모건, 제가 속한 회사도 등급을 올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전체가 삼성전자로 움직인 겁니다. 한국 시장은 더 뜨거웠습니다. 네이버페이 내자산 서비스 데이터를 봤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26만 6천 명의 평균 수익률이 6.335%였습니다. 한 투자자는 10억 원을 투자해서 10억 원을 벌었다고 인증했습니다. 수익률 100%입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따따블 가자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주가 4배를 노린다는 뜻이었죠. 저는 외국인 매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년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9조 8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2위도 삼성전자 우선주로 1조 9천억 원 순매수였습니다. 외국 자본이 몰려든 겁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개인 계좌로 삼성전자를 매수했습니다.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마이클, 너 애널리스트잖아. 본인이 분석한 종목 사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확신이야. 삼성전자는 앞으로 2년간 최소 50% 더 오를 거야. 실제로 증권가 컨센서스가 그랬습니다.
2026년 영업이익 100조 원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신년사에서 한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HBM4는 고객들에게 삼성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성이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2026년 1월 31일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이 컨퍼런스 콜에 접속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숫자가 공개됐습니다. 4분기 매출 88조 6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입니다. 영업이익은 16조 원, 무려 146.5% 급증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계산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영업이익이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증권가 전망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말했습니다. 2026년 메모리 부문 영업이익률은 50% 이상 예상됩니다. HBM4 본격 출하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영업이익률 50%입니다. 매출 100원당 50원이 순수익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애플도 못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HBM4 관련해서 엔비디아 외에 다른 고객사도 확보했습니까?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답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ASIC 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빅테크 전부를 고객으로 확보한 겁니다. 저는 SK하이닉스 실적도 확인했습니다.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 4분기는 15조 원 예상이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93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100조 원, SK하이닉스 93조 원입니다. 두 회사 합쳐서 거의 200조 원의 영업이익입니다. 한국 기업 둘이 200조 원을 버는 겁니까? 저는 한국 GDP를 찾아봤습니다. 약 2,300조 원 정도였습니다. 두 기업의 영업이익이 한국 GDP의 약 9%에 해당합니다. 경이로운 숫자였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된 겁니다. 디램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2024년 말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낸드 가격도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폭발하면서 모든 메모리 제품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구글은 TPU 주문을 늘렸습니다. 아마존 AWS는 자체 AI 칩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모두 HBM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HBM을 만들 수 있는 건 한국 기업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2026년은 K반도체의 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AI 혁명의 최대 수혜자다. 그날 밤 뉴욕에서 한국까지 축하 전화화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황금기가 시작된 겁니다. 2026년 1월 중순 충격적인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규모 120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확대. 600조 원입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0이 하나 더 많은 건 아닌지 말입니다. 틀림없었습니다. 600조 원이 맞았습니다. 한 기업이 한 프로젝트에 6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용인 클러스터 마스터 플랜을 입수했습니다. M15X 팹은 2027년 5월 준공 목표였습니다. 이미 건설이 한창이었죠. PNT6 패키징 시설은 2026년 3월 장비 설치 시작입니다. LG전자 청주 부지에는 PNT7 건설도 검토 중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평택 캠퍼스와 화성 캠퍼스를 연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평택 P4 라인은 파운드리 대신 HBM4 생산에 올인했습니다. 가동 시기도 3개월 앞당겼습니다. 두 회사가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모두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장비 업체들은 더 뜨거웠습니다. 원자현 미경 만드는 회사, 웨이퍼 검사 장비 회사들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낙수 효과였습니다. 삼성과 SK가 투자하면 장비 업체가 수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소재 부품 업체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호황을 맞은 겁니다. 저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70% 담당 전망, 70%입니다.
한 국가가 세계 반도체 생산의 7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미국도 못하는 일입니다. 중국도 못하는 일입니다. 실리콘밸리도 이럴 순 없습니다. 제조는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 보고서도 확인했습니다. 칩스법으로 52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한국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수출 규제로 첨단 장비를 못 들여옵니다. HBM 기술 격차는 최소 5년 이상입니다. 일본은 소재 강국이지만 메모리 생산에서는 이미 한국에 밀렸습니다. 결국 세계는 한국 없이 AI 시대를 열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야. 국가 전략이야. 한국이 반도체로 21세기 주도권을 잡으려는 거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600조 원 투자는 한국의 운명을 건 승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그 승부에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17일 오늘 저는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그 너머로 강남 빌딩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삼성전자를 의심했습니다. HBM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판단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썼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뒤처진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HBM4라는 차세대 무기로 시장 판도를 뒤집을 준비를 말입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신년사에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HBM4는 고객들에게 삼성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성이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주가 125% 폭등, 시총 700조 원 돌파, 영업이익 100조 원 전망.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NRDK 연구센터에서 2년간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일시 공정개발팀에게 자사주 4억 8천만 원을 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택 P4 라인을 파운드리 대신 HBM에 올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 반도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의지입니다. 1980년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지배하는 시장에 한국이 무슨 수로 진입하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D램에서 세계 1위를 했습니다. 낸드에서도 최강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HBM에서 또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동료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삼성전자 목표주가 20만 원으로 올려 보수적으로 잡아도 2년 안에 간다. 그들이 놀랍니다. 마이클, 그건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합니다. 공격적인 게 아니야. 이건 팩트야. HBM4, HBM5로 이어지는 로드맵 보면 알 수 있어. 실제로 삼성전자는 벌써 HBM5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저력입니다. 한 기업이 잘하면 다른 기업도 따라잡으려 노력합니다. 그 경쟁이 국가 전체를 끌어올립니다. JP모건은 한국 투자 비중을 늘렸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한국을 아시아 최선호 시장으로 올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한국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간 반도체를 분석했지만 한국만큼 놀라운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제 보고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코리안 세미컨덕터 도미넌스, 새로운 시대의 시작. 한국 반도체 지배의 시대입니다. 다음 타겟은 시총 1000조 원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까? 1년 전에는 700조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해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삼성전자는 1000조 원도 갈 겁니다. 그리고 세계는 또 한 번 놀랄 겁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반도체로 세계를 지배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뉴욕 본사로 보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경악한 삼성전자의 700조 역정흑. 세계는 한국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손주들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700조 원, SK하이닉스 200조 원. 이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응원합시다. 감사합니다.